주말 미증시 고용 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1.51% 하락했고요. S&P 500도 1.84%, 나스닥 지수도 2.43%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증시 약세에 영향을 줬는데요. 머니맵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실적 공개 이후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 역시 실적 이후 역대급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AI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지수도 함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해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섹터별로 보셔도 컨슈머 디펜시브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일제히 하락했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에너지, 기술주, 금융주까지 함께 조정받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던 경제지표 발표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급증했다라고 시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인용업 부문의 신규 고용도 큰 폭으로 둔화됐고요. 7월 실업률이 4.3%를 기록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11만 4천 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둔화된 수준이 나온 거죠.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월 허리케인 베릴이 미국 텍사스 등 다양한 지역을 강타하긴 했지만 허리케인과 실업률 그리고 고용지수를 연관 짓기에는 아직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자 연준에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지적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시장은 9월 연준이 금리를 50bp까지 내릴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과는 확연히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50bp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이 69.5%까지 과반수를 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채 2년물 금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4%대에서 내려오지 않던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루 만에 3%대까지 내려온 건데요. 이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가 더 커지고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8월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들려왔던 한 가지 법칙,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샤메의 법칙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요. 12개월간 가장 낮았던 실업률에서 3개월의 평균을 뺀 수치가 0.5%를 넘는다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로 본다라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 수치를 이번 지표가 나오면서 넘겼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했고 시장 역시 급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켠에서는 이번 달 나왔던 고용지표니 실업률 같은 수치들이 왜곡된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선 날씨 변수입니다. 7월에 미국에는 두 가지 큰 날씨 변수가 있었죠. 우선 허리케인 베릴이 일부 지역 구직 활동에 크게 영향을 줬고 오늘 역시 실시간으로 나왔던 속보에 의하면요. 지금 현 시간에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를 향해서 열대성 폭풍이 북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역대급 폭염입니다. 미국의 7월 기온은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 데스밸리에서 53.9도는 마찬가지고요. 라스베거스, 오리건주, 아이다호, 워싱턴 역시 40도 이상의 기온이 7월에 찍혔는데요. 미국에서는 날씨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3.6만 명이었습니다. 6월에는 5.9만 명. 과거 7월 평균이 3만 명대였으니까 이번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노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나 날씨의 영향은 크게 없었다라고 코멘트를 덧붙이긴 했지만 샴 이론을 만든 샴 역시도 이번 고용지표는 조금 너무 많이 과장됐다라고 이야기한 점도 저희는 시장에서 꼭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시장에 충격을 하나 더 더한 거는 워렌 버핏도 현금 비중을 높였다라고 하며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왔던 헤드라인 속보 역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 무려 현금 880억 달러를 늘렸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은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이 880억 현금 중에서 750억 달러는요, 애플 단 한 종목을 매도한 금액이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워렌 버핏의 애플 한 종목 매도가 미증시의 경기 침체로까지 연결되는 건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M7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애플만 거의 상승하며 마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아마존이 9%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애플 얘기해보자면요. 워렌 버핏은 매도했지만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실적 발표에서 이 아이폰 판매가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5달러에서 2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CT의 애널리스트 역시 인공지능 기능이 이 아이폰의 매수 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하고 견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5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내용도 보겠습니다. 9%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 IT 대형주들이 공통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대규모 투자 지출이 부담이 된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 아마존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에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했던 AWS, 이 클라우드 부문은 견조한 실적, 견조한 성적을 달성하긴 했지만요. 인공지능 투자 지출로 인한 부담이 실적의 부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더 크게 이야기했고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3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점 역시 투심에 악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주말 사이에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당초에 올 4분기 중에 내놓기로 한 블랙웰에서 뒤늦게 설계 결함이 발견돼서 양산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커멘트도 덧붙이지 않고 함구하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결국 내년 2분기에나 블랙웰이 시장에 풀리고 판매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7,000달러 선도 위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상화폐 역시 실업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등극하면서 투심이 위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잘못된 통화정책 판단이 전 세계를 이 경기 침체 공포, 아래 공포로 빠뜨렸다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하드 랜딩,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준이 정책 목표를 180도 수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뉴욕 주식의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가 20선을 뚫고 23.3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기준이 30인데요. 시장에서는 30 돌파가 이제는 초읽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는 극심한 변동성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감돌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시장에서 저희는 어떻게 현명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